자, 영화 주라기 공은 1993년작이고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자, 음악은 존 윌리엄스, 그 다음에 원작 소설가가 마이클 크라이튼이고 1991년도 발간된 소설을 가지고 영화한 그런 영화예요. 자,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쳐서 전 세계적으로 10억 불 이상의 흥행을 올리고 그 유명세를 타고 주라기 공원 2탄, 3탄, 그 다음에 또 주라기 월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상당한 후속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영화 스토리 들어가기 전에 정규분포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는 N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 N의 의미가 Normal Distribution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이 Norm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혹은 좀 의역을 하자면 자연 발생적인 그런 분포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정상분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들은 실제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집단, 예를 들면은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 분포라든가 아니면은 동물 집단의 어떤 몸무게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절로 형성되는 집단이다 보니까 평균 주변에 개체수가 많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개체수가 적어지는 그런 집단을 간다 이거죠. 자, 이런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가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독일 사람이고요. 이분이 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분 말고도 상당히 많은 수학자들이 이런 정상적인 분포를, 즉 자연 발생적인 분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라플라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화송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다 자기 이름 걸고 하나씩 다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지금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것은 가우스의 정규분포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만큼 뭐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우스는 독일 사람이라서 옛날 독일 돈인데요. 독일 사람들은 이 가우스를 굉장히 자기 나라 국민 영웅으로 취급합니다. 독일 돈 10마르크의 표지 모델이고 이 지폐 도안에 보면은 정규분포의 그래프하고 수식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독일 국민들의 아주 자랑거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라기 공원 스토리에는 자, 이 할아버지가 해먼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몽상가예요. 자기의 손자, 손녀가 동물원에 갔는데 이 동물원에 사자 호랑이가 아니라 공룡이 있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 할까. 뭐 이런 아주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다른 돈 많은 부자들한테 여러 투자를 받아서 섬을 하나 사요. 코스타리카 해안에 있는 이슬란 누볼라 섬이라고 하는 그런 섬을 사서 이 섬에다가 각종 시설물들을 짓고 여기에서 이제 온갖 실험과 그 다음에 사육과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장치를 하게 되죠. 공룡의 유전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건데 1억 년 전 공룡의 피를 모기가 빨고 얘가 이제 송진에 묻혀서 호박 광석으로 이렇게 된 것을 이 채취를 해서요. 이 모기의 피에서 공룡의 유전자를 채취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좀 신빙성이 떨어지긴 하죠. 아무튼 유전자 중에 손실 대부분 30%를 개구리 유전자로 대체를 해서 얘네들을 이 타조 알에다가 수정을 한 다음에 실험실에서 부화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기 공원에 생산되는 이 공룡들은요, 100% 공룡이 아니고 개굴 공룡인 거죠. 개굴 공룡. 자, 실험실에서 공룡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벨로시르트라고 하는 공룡인데 거의 도마뱀 수준으로 알을 깨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주 귀엽죠? 쬐끄만 게 도마뱀 새끼 같은 게. 자, 태어날 때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은데 말이죠. 얘네들이 생후 몇 개월만 지나면은 아주 험악하게 변합니다. 아주 좀 살벌해지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 공룡들에 의해서 이 작업 중에 있는 인부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공룡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얘네들이 뭐 물고 깨물고 하면은 그냥 뭐 다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니 그 겁이 나잖아요. 혹시나 그지 개장을 했는데 이 공룡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어떡해 그지? 그래서 아까 그 해먼드가 투자자들하고 이게 상의를 해서 안전 실사를 받기로 합니다. 이게 외부인 인원을 동원해서요. 그 안전 실사단의 첫 번째 공룡학자 앨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식물학자 엘리, 그리고 수학자 말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무튼 이 세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학자고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안전실사단이 주라기 공원에 있는 이슬란 누볼라 섬으로 이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아주 해안 절경이 멋있죠. 자, 이 섬이 이제 이슬란 누볼라 섬, 물론 소설과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섬이고 실제는 없어요.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도 코스타리카로 매년 5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이슬란 누볼라 섬을 찾아서 온다고 합니다. 가상의 섬인데 정말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뭐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소설상에서 이 이슬란 누볼라 섬은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중앙통제센터이자 모든 연구소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망이 깔려 있고요. 섹터별로 이렇게 동물들을 나누어서, 공룡들을 나누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 중에서 뭐 초식 공룡이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육식 공룡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잖아요. 이런 위험한 공룡들은 따로따로 좀 보관을 하면서 격리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공룡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화에서는 전기담장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 영화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어설프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전기 끊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특히 이 배신자, 이 빌런이죠. 이놈 자식이 컴퓨터 기술자인데 자기가 이 유전자를 훔치기 위해서 전기 담장에 전기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아주 좀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다들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건 영화라서 그런 거고요. 원작 소설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른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암컷이라는 건데, 이 암컷은 이 공룡 유전자 조작을 가해서 모두 다 암컷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들끼리 번식을 못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 암컷이 조금 더 이제 순한 면도 있고, 그렇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라이신 요법이라는 건데, 이것은 특정 아미노산 생산을 막아버립니다.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역시. 이렇게 해서 이 공룡들은 인간이 주는 이 라이신 영양 공급제를 먹지 않으면 저절로 멸종하는 거예요. 3일 이내로. 그렇게 안전장치를 나름 머리 써서 한 것이긴 한데, 영화상에서는 전기 담장 외에는 사실 이렇게 보여주기가 비주얼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어설프다는 느낌이 약간 들기는 하죠. 자, 이 모든 조작질을 한 사람이 누구니 하면은 유전공학의 대가 닥터 우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 이제 수학자, 드디어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이 수학자가 대화를 나누죠. 우리가 다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학자가 그게 말이 되냐. 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 다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한번 보여주시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은 영화에는 나오지 않고요. 소설에 있는 장면입니다. 소설에서 선생님이 이 화면을 복사를 했어요. 자, 내용이 이제 프론콤프소그나티드 혹은 프론콤프소그나투스라고 하는 공룡의 개체인데, 키의 분포가 실시간으로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제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자, 이 분포는 어떤 분포인가요? 우리가 익히 많이 보아온 평균 주변에 많은 개체가 몰려있고 평균에서 멀어지는, 이게 정상 분포인 거죠. 자연 발생적인 분포. 자, 이런 분포가 발생하면 안 된답니다. 자, 왜냐? 이 주라기 공원의 공룡들은 모두 다 실험실에서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체란 말이죠. 일종의 공산품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런 개체들이 자연 발생적인 집단과 같은 이런 정상 분포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자, 소설에서는 이 분포를 포화성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정규 분포라고 인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정상 분포랑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말콤이라는 수학자가 이 부분은 뭔가 좀 말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내용이 다 무시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상당히 큰 재난이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자, 숲에서 이 공룡학자라는 사람이 맨날 도망만 다녀요. 아이들을 데리고 노숙을 하고 난 다음날 중앙통제센터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이 숲속에서
깨진 알 껍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숲속에서 이런 알 껍질이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이 공룡들은 모두 다 암컷이기 때문에 스스로 번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공룡이 전부여야 되는데 실제 영화나 소설에서는 얘네들이 서로 번식을 한 걸로 나와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공룡들은 100% 공룡이 아니라 개굴 공룡이잖아요. 30% 정도 유전자가. 그 유전자 30%의 개구리 유전자 중에 한 성별만 남았을 때 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성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러고는 이제 이 공룡들이 서로 번식을 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자,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정상 분포가 나왔던 겁니다. 이 공룡들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개체 말고 자기네들끼리 번식한 추가적인 개체들이 있어서 걔네들을 측정을 한 결과 그런 정규분포 그래프의 모양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뭐 감안하고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선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스필버거 감독의 특성상 회피 능력이 만렙이잖아요. 뭐 죽을 듯 절대 다치지 않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장면들이 가득한 아주 재미있는 영화이고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고 뭐 그렇습니다. 끝.